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서 1, 2차 조사를 마친 가운데 3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1970, 80년대 부산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인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형제복지원을 떠올리는 사건이 전해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바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대구 시립희망원으로 최근 2년 6개월 동안 시설 생활인 12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시설 거주 노숙인들은 시설 내 경비, 간병인 등의 일을 하며 시급 1,00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을 비롯한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공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려 6차례나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정말 이 시설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선정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파헤쳐보니 폭행, 언어폭력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금전 갈취,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입에 담기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 횡령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희망원의 시설 내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2차례 직권조사를 가졌고 11일부터 3차 직권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희망원에 정말 이유 모르게 억울하게 죽고 가신 분들,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대로 통방망이를 놓으면 우리 그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설 내 폭력, 비리 횡령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인권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가 시설 내 문제에 대해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황현희입니다. 최근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끼리 자연휴양림을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국립자연휴양림의 장애인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설비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제도 개선 솔루션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전국에 39개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휴양림 객실 중 3.4%만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리소는 휴양림에 데크로 구성된 산책로를 조성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인이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곳은 6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솔루션은 추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산림청과 국가자연휴양림관리소에 건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시장이 직접 듣는 2016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개막했는데요. 시장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광장은 시장실이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광장을 중심으로 시내 도처에서 2016 함께 서울 정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개막식은 역대 정책을 제안한 39명의 제안자들과 함께 정책의 반영 과정을 짚어보고 소감을 듣는 토론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아무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1,0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은 시민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장실을 광장으로 옮겨 시민 의견을 듣는 광장은 시장실을 서울 광장 경청마당에서 사흘 동안 운영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더 많은 경청, 더 깊은 소통, 더 넓은 공유를 주제로 광장은 시장실, 서울 해결 책방을 비롯해 여러 시민 주도형 실국 연계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중국 TV 방송을 통해 중국의 서울을 생방송으로 소개 등 외신 기자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 밖에 박람회 기간 동안 서울 곳곳은 시민들이 정책을 논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2016 슈퍼 블루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파란색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모두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파란 풍선들이 가을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파란색 티셔츠를 똑같이 입은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이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이곳은 2016 슈퍼블루 마라톤이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개성과 편견의 벽을 낮추는 취지에 기획된 행사입니다.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하나다. 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장애인 수업을, 장애인 미술 치료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한가름 다가서기 위해서 참가했습니다. 화이팅!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뛰며 소통하고 하나가 된 2016 슈퍼 블루 마라톤 대회.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우리 사회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도우면서 또 이 세상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서로 참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었죠. 국내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정신장애인들의 축제 제13회 전국 정신건강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명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건강권 회복과 사회복귀 증진을 응원하는 제13회 전국 정신건강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행사를 지금까지 13회를 치러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스트레스를 다 여기서 날려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끽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각각 백호, 사자, 청마, 백마 4개의 팀으로 나눠 승부를 겨뤘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쓴 사람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부산에 있는 특급 호텔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명 장애인 호텔 리어인데요. 이와 관련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산에 위치한 9개 특급 호텔과 장애인 호텔 리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의 특급 호텔들은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발굴과 고용 친화적인 근무 환경 제공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산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호텔리어 적합 직무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장애인 취업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를 찾았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와 양주시제가 교통안전 결의대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양주시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캠페인에서 양주시제는 음주운전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추방하기 위한 차량 가두 캠페인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다음 주에 개막을 하는 가운데 이 광주에서 생활체육의 축제인 제10회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선수가 열띤 경기를 펼친 현장에 김영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레디.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팔을 쭉 뻗으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에르고미터를 이용해 노를 젓고 있는 실내 조정 경기입니다. 지난 6일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강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이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축전은 수영 등 정식 종목 10개와 화합 종목 6개 등 모두 16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진지한 모습의 정식 종목과는 달리 큰 공 굴리기 등의 화합 종목은 연신 해맑은 표정들입니다. 우리 경기가 너무 재밌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같이 와서 하는 것을 너무나 환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어울린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 문화공감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김함겸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 문화공감 대축제가 지난 8일 장애인 가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경기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가족분들이 문화 공연을 보시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을 한번 마음 편하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두드림의 난타 공연과 밝은 누리밴드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7080 콘서트와 비보이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문화공감 대축제 즐겁게 힐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걸 보고 구경도 하고 하니까 즐거웠어요.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포항시와 복지TV 영남방송이 포항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복지TV 영남방송은 지난 10일 포항시 복지환경국과 포항시청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출산 극복,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복지TV 영남방송 박세환 대표이사, 포항시 이원건 복지환경국장, 경북도민일보 정의화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복지TV 영남방송은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포항시 또한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TV 영남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방영되고 있는 복지 분야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중앙이라든지 지방을 망라해서 우리 복지 분야에 많은 그런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포항시 선진 복지 시책과 우수 사례 소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을 진행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 나라사랑 항일 역사 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흥회는 나라사랑 항일 역사 문화유적 답사와 선열들의 투쟁적 삶, 나라사랑 의식고치를 목표로 문화유적 답사를 떠났습니다. 서울을 출발해 전북 군산과 김제 일대 등을 답사했고 특히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의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순환과 투쟁을 대변하는 소설로 잘 알려진 김제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천시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이 2016년 전국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 선악하키 경기장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별, 단체전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체육관에서 이야기가 있는 경북 마을 속으로 주제로 2016 경북 마을 이야기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경북의 각 마을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소개했고 경북도는 앞으로 마을 이야기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민속축제가 열렸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동시는 이번 행사가 약 800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청소년지원센터가 2016년도 충청북도 꿈드림 연합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졸업장과 장학금 수여가 있었고 우수 사례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미디어 인권협회 구리시지회가 구리시청 앞에서 구리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과 접근이 쉽도록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이 다음 달 18일까지 2016 천태문화놀이 전국 청소년 만화 비엔날레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주변의 일상 소재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제, 사회화의 적응 과정 등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이나 주장을 만화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어서 지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에서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운영 중인 오류동 음식 특화거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복지TV 세종방송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오류동 전문 음식 특화거리에서 전통시장 쇼핑 관광축제가 열렸습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오류동 상점과 상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통 음식 특화거리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일간 진행됐습니다. 오류동 전문 음식 특화거리는 1998년에 침체된 지역의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상점과 상인의 상인들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음식들을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선보였으며 한 차원 높은 위생 수준으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개막 행사에서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인기가수 축하 무대, 상인과 주민들의 노래자랑이 열려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오류동 전문 음식 특화거리 상인회는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향상, 노력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음식문화 명소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TV 세종방송 김지원입니다. 앞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6년간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인권 유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더불어 저희 복지TV와 장애인신문도 계속해서 집중 취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